반갑습니다. 데이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오늘은 DN 오토모티브 한번 해볼 건데요.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 모두 메리트가 있는 좋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과한 유의자 부채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고 해결책이 있는지 한번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그에 맞춰서 한 주가도 한번 볼 건데 오늘은 상승의 탄력성은 존재한다. 그리고 높은 유의자 부채는 부담이 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2019년도 9,298억부터 2023년도 말까지 3조 2천억까지 무려 3배나 올랐죠. 잘 올랐습니다. 성장성이 좋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02억에서 4,904억까지, 그리고 매년 흑자를 냈습니다. 수익성도 좋은 업체입니다. 영업이익이 높으니까 당연히 당기순이익도 했죠. 하지만 이제 부채랑 자본 쪽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부채 총계 같은 경우에는 3조 1,730억까지. 근데 자본 같은 경우에는 1조 4천억 정도죠. 자본보다 부채가 대략적으로 한 2배 정도 많은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서 2022년도 넘어갈 때 보면 자산 총계가 1조 4천억에서 4조 5천억까지 올라가면서 부채 총계도 크게 급등을 하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전에 두산 공작기계라는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를 지금 DN 오토모티브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이 크게 올라가고 그리고 부채가 높아진 계기입니다. 이 두산 공작 기계를 인수함에 따라서 DN 오토모티브가 지금 과도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부채, 그러니까 이제 유이자부 부채죠. 그러한 부채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DN 오토모티브의 분기별 부채 비율 추이 자료 가지고 왔는데요.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갈 때 크게 상승을 했죠.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 공작 기계를 인수를 해서 이렇게 높아진 거고요. 그 뒤로 이제 부채 비율을 꾸준히 낮췄습니다. 부채 비율이 2022년 초기만 하더라도 369%죠. 근데 2023년도 말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128%로 부채를 좀 많이 줄였네라는 착시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DN 오토모티브의 분기별 순차입금이랑 순이자 비용 추이를 한번 볼게요. 2022년도에 인수하면서 차입금 규모가 무려 2조까지 올라가죠. 2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뒤로 떨어진 그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순차입금의 감소 그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여기에서부터 이 사이니까요. 이 정도만 원금을 갚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하지만 부채 비율은 크게 떨어졌죠. 순차입금은 갚지 않고 다른 부채 비율을 줄인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DN 오토모티브가 매년 내야 되는 순이자 비용만 하더라도 30억이 넘어요. 물론 워낙 좀 좋은 회사고 큰 회사다 보니까 이 이자 비용의 수치가 크지는 않죠. 23년도 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영업이익만 5천억을 내는 회사가 DN 오토모티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300억 정도는 300억 이자 내는 거는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입금 비용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DN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도한 영업이익을 창출해내는 사업 부분이 바로 공작기계입니다. 공작기계에 인수했던 두산으로부터 인수했던 두산 공작이 지금은 DN 공작기계고요. DN 공작기계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러한 이자 비용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작기계 관련해서 지방산업이 지금 악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안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낮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지금 지니고 있는 과도한 부채는
그냥 짐 덩어리이거든요. 지금은 산업군, 공작 관련된 산업군이 호황이다 보니까 23년도 말 기준까지는 호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양쪽에 있는 부채들을 갚을 능력도 있고 여러모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추후 나중에 공작기계 사업 부분이 안 좋다라든지 아니면 회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력이 될 때 이 차입금을 좀 갚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잠재적 리스크이지 직접적인 리스크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참조해 주시고요. 은행의 총 디노토모티브가 은행의 총 이제 갚아야 할 돈, 공작 기계를 인수함에 따라서 빌렸던 돈은 총 2조 정도 됩니다. 이 2조 중에서 지금 우선은 21년도, 22년도부터 인수를 했죠. 그렇게 되면 이 2,500억, 3,000억 배당금 추이거든요. 이 5,500억 정도의 배당금으로 차입금 양을 좀 줄이는 게 낫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차입금은 계속 놔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팩트 점검을 좀 더 하고 싶어서 자료를 이제 앞 보고서에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주요 제품 등의 현황인데요. 지금 보면 공작 기계가 전체 사업군의 57%로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용 부품이나 자동차용 축전지, 이건 2차 전지 쪽이거든요. 각각 다 합치면 41% 정도 됩니다. 40%, 40%는 자동차, 그리고 한 60%좀 약간 과하게 하자면 공작 기계. 이렇게 산업군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 회사고요. 뒤에는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전방 산업이 그러면 완성차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작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은 전산업군입니다. 전산업군. 근데 이렇게 전산업군이나 완성차가 예를 들면 2023년까지는 좋았습니다. 전기차 같은 부분이라든지 23년도 하반기가 안 좋았지 하이브리드, 전기차, 그리고 내연기관 다 합치면 전방 산업은 좋았어요. 그리고 전 산업군도 2023년도는 그래도 불황은 아니었습니다.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수익도 잘 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차입금 상환을 잘했겠죠. 이자 비용이 좀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잘 갚아 나갔겠죠. 근데 만약에 24년도, 25년도 산업군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거든요.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잖아요. 갑작스럽게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차입금 같은 부분은 미리미리 줄여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작기계 산업군이 향후 미래가 24년도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되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영업이익도 극도로 낮아지고 그렇게 따라서 투자 비용 상환하는 부분도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공작기계 쪽에 대한 산업 추이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일본 공작기계 협회의 절삭기계 월별 수주 증가율 추이인데요. 왜 이거를 가지고 왔냐고 하면 얘네들이 좀 공작기계 관련된 부분에서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 계속 낮아졌죠. 그리고 2023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안 좋았어요. 그리고 2024년도는 지금 약간 반등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연간 수주 증가율 추이도 보면 1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공작기계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이 다소 좀 줄어든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좋은 점이 보이죠. 이렇게 산업이 안 좋았는데, 맞죠? 산업이 안 좋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5천억이나 나왔던 거예요. 물론 뭐 공작기계 사업 부분만 잘했던 건 아니겠지만 이 5천억이나 나와서 지금 이자 비용을 갚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24년도 뒤로 사업이 회복을 하면 더 많은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전방 산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핸드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1월 기점으로 보면요. 잠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습니다. 전방 산업이. 그러면 DN 오토모티브의 1분기 실적 자동차 부분은 좀 하락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예측이 되죠. 그리고 1분기 지나고 지금 행보는 하고 있는데 23년도보다는 지금 완성차 부분은 수요가 낮아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2024년도 때는 자동차 부분의 매출은 좀 떨어질 확률이 있다. 이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치면 여기서 요약 잠시만 해볼게요. 이자 중간 요약입니다. 이자 비용 확실히 많았죠. 아까 봤었을 때. 그리고 차입금이 상환을 아직 다 못했습니다. 해봤자 한 5% 정도 한 수치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인데 공작기계 쪽은 지금 회복이 가능한 상태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은 소폭 둔화가 될 확률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23년도 때 공작기계는 사업 부분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5천억이나 나왔다. 그래서 이자 비용 갚는 데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치면 24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 높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갚는 데는 문제가 없다. 결국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지금 좋은 점은 그만큼 실적이 좋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좋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잠재적 리스크라고 했거든요. 잠재적 리스크는 높은 차입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DN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또 생각이 다 있더라고요. 이 부분 한번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DN 오토모티브는 2022년 1월에 두산 공작기계 현재 DN 솔루션즈를 인수하면서 총 차입금이 2.67조 원으로 불어났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 369%까지 상승했지만 실적 개선에 따라서 차입금을 2.41조 원, 그리고 부채 비율을 228%까지 줄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DN, 예전에 두산 공작기계였던 지금의 DN 솔루션즈가 나중에 IPO 통해서 주관사 선정을 통해서 이제 상장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장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DN 오토모티브 및 DN 솔루션즈의 차입금을 축소시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업을 상장시키면서 받는 돈으로 이제 지금까지 쌓여있던 차입금을 없앤다는 말은 잠재적 리스크는 없앤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좋은 거는 좀 하나 있죠. 지금 DN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 수익, 수익 구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DN 오토모티브의 수익 구조에 좀 많은 부분을 DN 솔루션즈가 차지를 해요. 심지어 지금 현재 지분율 100%를 가지고 있죠. DN 오토모티브가 DN 솔루션즈의 지분을. 그래서 종속회사에 따라서 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DN 솔루션의 100% 매출액이랑 그리고 100%의 이익이 DN 오토모티브의 연결 실적에 다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증시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DN 오토모티브가 가지고 있는 DN 솔루션즈의 지분율은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요? 50%에서 60% 정도? 그렇게 돼버리면 DN 오토모티브의 수익 구조가 대폭 하락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도 있거든요. 지금 첫 번째, 잠재적 리스크인 차입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DN 솔루션즈를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차입 문제는, 이 잠재적 리스크는 없어집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잠재적 리스크가 생겨요. 뭐냐면 DN 오토모티브의 대부분의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수익을, 대부분까지 아니고 좀 꽤 많은 수익을 DN 솔루션즈가 벌어다 줘가지고 DN 오토모티브 실적이 잘 나오는데 그 부분이 사라진다. 이게 두 번째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그러면 잠시만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별도로 구하는 기업 가치가 있습니다. 그 기업 가치를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EPS랑 BPS 베이스로 했고요. 그리고 기업의 가치는 대략 19만 6천원에서 21만 3천원까지 나오더라고요. 21만 3천원까지 했었는데 지금 기업의 가치는 죄송합니다. 주가의 가치는 82,500원이에요. 지금 현재 오늘
5월 12, 5월 14일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주가 82,500원이고요. 지금 추세선 안에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삼중 천장용 찍고 좀 다시 하락을 하는 상황인데 뭔가 느낌이 컵 앤 핸들 아니면 이렇게 된 숄더 이런 느낌도 날죠. 근데 이제 상승 모멘텀은 이렇게 이제 지금 저평가되었다가 상승 모멘텀이고요. 그리고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실적이라든지 수익 구조가 너무 좋아가지고 경기 불황 좀 타지도 않 경기 불황을 타지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고요. 그리고 하락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잠재적 리스크 차익금이 있었는데 이 차익금 부분은 이제 IPO 공모 DN 솔루션즈 그러니까 DN 오토모티브의 자회사인 DN 솔루션즈를 IPO 공개함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실적 모기업인 DN 오토모티브의 실적 악화 이게 이 하락 모멘텀이고요.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나 하락 모멘텀 다 봐주시면서 보면 좋은데 그 상승 모멘텀이 살아날 시에는 지금 이 이평선을 예전에 뚫었고 그리고 지금 60일선에서 잠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 추세선을 뚫게 된다면 전 고점인 9만원 선에서 한 번 더 점검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아래쪽 8만원 선 장기 이평선 121선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하락 모멘텀 자회사를 상장할 때가 이제 하락 모멘텀이니까요.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